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수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월 6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터뷰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기업이 원하는 필요를 본인이 어떻게 메워줄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경우와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보통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나 향후 포부,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유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준용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흔히 보이는 오류, 착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본인이 왜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초우량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 기업인 모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등등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든 관점이 회사가 아니라 지원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왜 본인을 선택해줘야 될지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 앞에 지원 동기는 본인이 왜 관심이 있는지를 늘어놓는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제 방송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대기업 초급 샐러리맨 인건비는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해고도 어렵고요. 반면 상당수는 보수 대비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보수 대비 생산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겠지요. 여러분이 회사를 지원하실 때는 회사를 마치 자신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신빙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평범한, 뻔한, 특색 없는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신빙성이 가시나요?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구직난 시대에서 본인의 자소서가 무난한 것, 평범한 것, 보통인 것으로 분류된다면 100%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4일 방송에서 보셨듯이 한국의 일자리 시장은 소수의 전문가를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다수에 속하는 순간 이미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좋은 방향에서 본인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부모, 형제, 가정 배경 등을 비롯해서 취미나 종교, 관심사항 등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시죠. 이는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1차적인 관심은 여러분을 고용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몇인지,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지, 등산을 하는지 등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오류는 이력서의 내용을 글로 풀어 쓰는 경우입니다. 이력서 이외에 자기소개서라는 별도 양식이 있다는 것은 이력서 말고 다른 내용을 적으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학부 전공과 다른 분야의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만약에 수도권 거주자분이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력사능에 빈 기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상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학부의 공학 전공자가 외교나 국제협력, 국제개발을 담당하는 조직,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런 회사는 정외과나 경제학부,
어문계, 기본적으로 문과계나 사회대 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공학이라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상 외교나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방, 공학,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이 학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학부 전공은 공학이다. 공학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돕는 국제개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 재학 중에 관련 개도국의 교환학생으로 다녀왔고 교환학생 중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귀사에서도 공학에 기초한 프로젝트가 총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 15% 이상인데 공학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5번째 오류는 본인의 장단점을 무분별하게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중하다. 나는 주위를 잘 배려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점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기의 장점 내용이 회사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코어 기술이 있다는, 스킬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시고요. 2번째로는 이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2번째는 그 알고 있는 게 실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잘 활용이 돼서 결과물을 이끌어냈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점은 어떤 면에서 단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단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신체적인 단점 이런 게 아니고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점이 일과 관련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원을 하실 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지원하는 직급에 대비해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나이가 적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나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과연 이 팀을 이끌 때 아니면 이 팀 멤버로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내 이력서를 봤을 때 어떤 점을 우려할 것 같다는 점을 좀 리스트를 적으시고 이 우려할 수 있는 점이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적는 것이 이 약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점들 중에서 본인이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노력을 기울였고 개선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점 중에서 본인이 고칠 수 없는 것, 현재까지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해외 무역을 담당하는 포지션을 지원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쉽게도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긴 하지만 원어민처럼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잘하는 것과 무역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은 꼭 1대1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 국가 바이어들과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쌓고 신뢰를 쌓아서 무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 언어도 일부 기술로서 필요한 거죠. 즉, 언어 문제보다는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간적인 성숙도가 국제무역이라는 성과에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한 것 같은 이런 경우에 처하셨다면 본인의 영어 점수가 좀 낮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주 충분히 어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닐 때 외국인 유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하셨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현지 국가 자원봉사로 다녀오셨다든지 아니면 관련 팀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물을 서류나 자격증, 인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활동 모집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경험이 있으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어려우신 경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근처에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같이 외국인들과 비공식 모임을 조직을 하시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자원봉사 활동,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유기견 보호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국에서 영어와 관련된 능숙도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대신에 그 언어를 벗어난 언어들, 예를 들면 스페인어라든지 베트남어, 동유럽 언어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해당국 언어를 잘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드물죠. 이런 다른 제2 외국어를 통해서 본인이 이 무역 부분에 정말 대가로 크고 싶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른바 추천서 작성자, 아니면 추천자, 아니면 reference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기소개서에서 RA나 인턴십을 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해당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신 책임자가 레퍼런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식화가 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이라든지 경력직, 외국계 기업 아니면 외국에 근무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레퍼런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꼭 해당 업무를 하신 분들 아니면 관련된 조직에 연락을 해서 그 크로스 체크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맞춤법, 들여쓰기, 중간격 등 포맷 자체도 프로페셔널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8월 6일 방송을 다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